여러분은 지금까지 알라모사우루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육상 동물이자 공룡 멸종 직전까지 살아남았던 마지막 거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공룡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지금부터 공룡 시대와 함께 알라모사우루스의 숨겨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모사우루스의 모습은 사실 수십 년간의 오해와 잘못된 추정의 결과였습니다. 1921년 뉴멕시코 사막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고생물학자 찰스 길모어가 손에 쥔 것은 몇 개의 어깨뼈와 골반뼈 조각뿐이었거든요. 이 작은 단서들만으로는 이 생물체의 진정한 규모를 가늠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알라모사우루스라는 이름 자체가 첫 번째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의 유명한 알라모 요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발견 지역인 5호 알라모 지층에서 유래된 것이었죠. 이러한 명명상의 혼람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정작 과학적 연구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초중반 동안 알라모사우루스는 그저 평범한 크기의 용각류 공룡으로 여겨졌어요. 당시 발견된 화석 조각들이 워낙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공룡이 중간동 크기의 초식 공룡일 것이라고 추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추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새로운 발굴 작업들이 연이어 성과를 거두면서 알라모사우루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것들은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크기였어요. 거대한 다리뼈 조각들, 목뼈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어린 개체의 화석이었죠. 이 어린 개체의 화석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개체의 완전한 골격 구조를 통해서 그동안 발견되었던 거대한 뼈 조각들이 실제로 알라모사우루스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린 개체도 이미 상당한 크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체가 아닌 어린 개체의 크기라면 완전히 자란 성체는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성체 알라모사우루스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가 약 26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 85피트에 해당하는 길이죠. 어깨 높이만 해도 5m, 즉 16피트나 되었고 체중은 무려 39톤에 달했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도 평균 수치일 뿐입니다. 가장 큰 개체들의 경우 길이가 30m, 즉 98피트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체중은 88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완전히 성장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8배가 넘는 무게입니다. 북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포식자조차 이 거대한 초식 공룡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을 거예요. 이러한 크기는 다른 유명한 공룡들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입니다. 쥐라기 시대의 거인들이었던 디플로도쿠스, 아파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까지도 가장 큰 알라모사우루스 개체들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다른 대륙의 거대 공룡들, 예를 들어 남미의 아르헨티노사우루스나 아시아의 로용아사우루스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크기였어요. 특히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종종 역사상 가장 큰 공룡의 후보로 거론되는 종이니까 알라모사우루스가 이와 비슷한 크기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는 알라모사우루스가 단순히 북아메리카의 거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거대 공룡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알라모사우루스가 속한 티타노사우루스 계통은 백악기 전체를 지배했던 그룹이었어요. 이들은 7개의 대륙 모두에 분포했으며 용각류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계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라모사우루스는 살타사우루스 계통에 속하는데 이 그룹의 특징은 35개 이하의 척추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살타사우루스 계통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갑옷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각류 공룡들이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알라모사우루스와 그 친족들은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방어구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 갑옷은 뼈로 만들어진 스쿠트 형태였는데 몸에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덮고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적어도 등 부분은 이러한 골판으로 보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스쿠트들이 단순히 평평한 판 모양이 아니라 뾰족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한 화석 증거들을 보면 둥근 형태보다는 더 날카로운 모양의 스쿠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알라모사우루스의
등과 몸의 다른 부분에 거대한 가시들이 돋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상상해보세요. 88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에 날카로운 가시들까지 덮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위협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이러한 가시들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포식자들로부터의 방어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종 내에서의 사회적 신호나 개체 식별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어떤 목적이었든 이 가시들은 분명히 유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알라모사우루스의 최고의 방어 수단은 여전히 그 거대한 몸집과 견고한 골격 구조였습니다. 다른 용각류들과 비교해봐도 알라모사우루스는 특히 튼튼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목과 가슴 부분이 모두 매우 강건했고, 이는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이러한 견고함과 거대한 크기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성장한 성체 알라모사우루스는 육식 공룡들에게 사실상 공격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개체들이나 작은 성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말이죠. 실제로 알라모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살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그보다 오래된 종인 맥니스와 공존했습니다. 이 두 포식자 모두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고, 실제로 알라모사우루스를 공격하고 사체를 청소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일부 알라모사우루스 화석에서는 활발한 포식 활동을 나타내는 이빨 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화석들에서는 이빨 자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청소되었음을 의미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알라모사우루스에 대한 포식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화석 표본에서 이빨 자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죠. 이는 거대한 크기가 얼마나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공룡의 왕이라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뼈로 된 갑옷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 연구자들은 알라모사우루스가 많은 티타노사우루스들처럼 꼬리를 적극적인 방어 무기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알라모사우루스의 꼬리는 상당히 길고 채찍과 같은 형태였는데 디플로도쿠스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티타노사우루스 그룹은 모든 용각류 중에서 꼬리 부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심지어 채찍꼬리로 유명한 디플로도쿠스보다도 높은 비율이었어요. 이는 이들의 꼬리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시사하죠. 발견된 부상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꼬리가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증거예요. 88톤의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꼬리의 일격이라면 웬만한 포식자들은 감히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외모와 능력을 갖춘 알라모사우루스가 최근에 와서야 주목받기 시작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들이 살았던 시기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알라모사우루스는 7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즉 백악기 후기 마스트리히티아기에 살았어요. 이 시기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용각류 공백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생물학계에서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여겨졌던 현상이에요. 대략 1억 400만 년 전 백악기 중기 세노마니아기부터 북아메리카에서 용각류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이 공백은 알라모사우루스가 나타날 때까지 무려 3천만 이상 지속되었어요. 왜 용각류들이 사라졌을까요?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은 대규모 멸종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하드로사우루스와 같은 조각류 공룡들과의 경쟁, 그리고 서부 내륙 회로의 확장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환경 변화와 생태적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미 대륙에서 용각류들이 설 자리를 잃었던 거죠. 그렇다면 알라모사우루스는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견해는 남미 또는 아시아에서 북미 남부로 이주해왔다는 것입니다. 대륙 간 이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다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북미 대륙에 다시 등장한 알라모사우루스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했어요. 조각류 공룡들과의 경쟁은 계속되었고 서부 내륙 회로도 여전히 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알라모사우루스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성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알라모사우루스의 생활 방식은 먼 조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막대기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을 자르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중간 높이에서 높은 나무들의 잎과 가지들을 먹었을 것으로 보여요. 이는 다른 용각류들의 전형적인 식성과 일치하는 패턴이죠. 또한 여러 화석 표본에서 위석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알라모사우루스가 소화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들을 삼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다른 용각류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패턴이에요.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소화가 필수적이었을 테니까요. 알라모사우루스의 재등장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들은 북미에서 가장 흔한 백악기 후기 공룡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특히 현재의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개체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고생물학자들은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설명할 때 알라모사우루스 동물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예요. 화석 발견 지역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미국 남부에서 멕시코 북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알라모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이는 용각류라는 이름에 걸맞은 광대한 영역을 재정착시켰음을 의미하죠. 이들은 서부 내륙해와 인접한 해안 서식지에서부터 반건조 내륙 평원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건조한 기후를 피할 수 있는 강, 습지, 호수 근처에서 주로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다양한 서식지에서 알라모사우루스는 수많은 다른 공룡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오세라톱스, 토펠타, 리처드오이아, 토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브라보세라톱스, 그리포사우루스, 크리토사우루스 등이 대표적이에요. 비공룡 생물들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 가오리, 양서류, 거북이, 뱀, 도마뱀, 악어, 포유류, 그리고 익룡들이 이 생태계를 구성했어요. 특히 익룡 중에서는 웰란호프테루스와 케찰코아틀루스가 가장 널리 분포했습니다. 특히 케찰코아틀루스는 주목할 만한 존재였어요. 알라모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되는 곳에서 이 거대한 익룡의 화석도 자주 함께 발견되거든요. 일부 고생물 학자들은 이 두 거인 사이에 어떤 생태적 연관성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부 새들과 코끼리 또는 특정 물고기와 고래상어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공생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든 알라모사우루스와 케찰코아틀루스가 함께 있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거인이었으니까요. 땅에서는 88톤의 거대한 용각류가 느릿느릿 걸어다니고 하늘에서는 날개 길이 10m가 넘는 익룡이 유유히 날아다니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장관도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알라모사우루스는 매우 씁쓸한 최후를 맞았거든요. 6,600만 년 전 백악기 고생대 경계에서 일어난 대멸종 사건 때까지 살아남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견뎌내지는 못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어린 알라모사우루스의 뼈가 백악기 고생대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알라모사우루스가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어린 공룡 중 하나이며 아마도 북미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비조류 공룡 중 하나임을 의미해요. 북미 대륙 최대의 거인이자 마지막 타이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알라모사우루스의 이야기는 거대함과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3천만 년간의 공백을 깨고 북미 대륙에 다시 등장한 용각류의 대표주자로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백악기 후기 생태계를 지배했어요. 88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과 뼈로 된 갑옷 그리고 채찍 같은 꼬리를 무기로 삼아 600만 년 이상을 버텨냈죠. 비록 소행성 충돌이라는 우주적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지만 알라모사우루스는 분명히 지구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생명체 중 하나였습니다. 북미 대륙 최대의 육상동물이라는 기록과 함께 용각류의 마지막 영광을 보여준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 기억에 남을 거예요.